거의 매일 지킨 루틴은 바로 오전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실 것 같은데 이 루틴이 아이와 잘 지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민망하지만 저는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나면 부끄럽기도 해서 이거 어디 가면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 키운 절친들이 많이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의외의 공통점이라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상대하기가 이제 워낙 이게 기빨리는 일이라 이 시간이 그날 있었던 힘든 일의 피로를 씻어내고 다음날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 잘 키우는 엄마는 매일 이 루틴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엄마 루틴 이야기를 해봅니다. 강연이나 모임에 가면 이 질문이 꼭 있었는데 굳이 말씀드릴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제가 딱히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계획한 일 탁탁 하고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집 공부를 하면서도 사이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떠듭니다. 그저 노을커피네 집은 저랬구나 하면서 가볍게 들어주세요. 제 기본이 됐던 루틴은 저는 아이들 학창시절 내내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났고 아이들보다 늦게 잤습니다. 이게 초등 때는 당연한 거지만 고등 때는 이제 늦게 1시쯤 자고 아침에도 큰애는 이제 고3에 7시 20분까지 등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길게 못 자는 일상이 계속될 때는 힘들 때도 있었어요.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도 워낙 잠탱이거든요. 그래도 항상 지켰습니다. 근데 웃긴 게 아이들이 기분이 좋은 날은 늦게 자는 엄마를 좋게 보다가도 불만이 많은 날은 또 나를 왜 감시하느냐 하면서 먼저 주무시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잠이 안 온다 그러면서 항상 아이들이 잠들고 저도 잤습니다. 사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늘 긴장하면서 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등까지 이제 아침은 둘 다 간단하게 꼭 먹였습니다. 밥, 국, 간단히라도 먹였죠. 고등에는 이제 작은 애는 아침부터 삼겹살, 고기도 구워줬어요. 그때 뒤늦게 정시를 준비하던 애가요, 몸을 만든다고, 애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또 해달라는 건 다 해줬습니다. 공부는 이제 나름 또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웬만하면 딴지 안 걸고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제 문제집도 사달라고 하고 이제 대화를 잘 한 거겠죠. 그런데 큰애는 아침을 잘 안 먹었어요. 간단하게 빵을 조금 먹던가 아예 안 먹던가. 이게 아무리 먹자고 해도 잠을 더 자고 싶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교 시간이 작은 애는 고3 때도 8시까지였는데 큰애는 고2까지는 7시 40분. 그런데 고3에는 7시 20분까지 등교였거든요.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늘 아침 챙기고 오는 시간에 간식도 한 끼처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큰애는 사실 아침 없이 점심, 저녁, 간식 이렇게 하루 3끼인 셈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귀찮으면 사서라도 이제 잘 챙겨야 애들과 이제 대화 시간도 생기잖아요. 간식 먹는 시간이 이제 그나마 편하게 떠들면서 쉬는 시간이라 아이도 저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루틴 얘기하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거의 매일 지킨 루틴은 바로 오전 잠자기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실 것 같은데 이 루틴이 아이와 잘 지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민망하지만 저는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나면 잠깐 빨래를 돌려놓고 바로 1시간은 잤습니다. 저 아침부터 독서하고 글 쓰고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전에 일이 있어서 오전에 못 자면 아이들이 오기 전에 무조건 30분 이상은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쉽게 이제 피로를 느껴서 힘든 날은 집안일도 잘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1시간쯤 근데 이렇게 자고 나면 컨디션이 이제 살아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과인 게 이렇게 자고 난 날과 자지 못한 날이 너무 달랐거든요.
몸이 너무 피곤한 날은 어김없이 이제 아이들에게 짜증을 안 내야 되는데 조금씩 이렇게 냈고, 또 웃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신 잘 자고 일어나면 좋은 컨디션으로 뭐 간식 만들고 아이들이 왔을 때 잘 웃고 재미있는 농담도 잘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날 공부를 봐줄 때도 틀려도 별로 화가 나질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배우는데 어떻게 한 번에 다 잘해. 이렇게 마음도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뭐 사실 엄마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늘 한결같이 웃어주고 뭐 일관된 그 공부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제가 피곤하면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피곤함이 저는 이제 육아 우울감으로도 왔기 때문이에요. 이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막 아프잖아요. 몸이 힘들면 이제 너무 우울해 이런 마음도 따라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오전 잠 루틴이었죠. 부족한 엄마가 이제 나름 신경 써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던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이를 기쁘게 맞이한다. 꼭 잠을 자지 않고도 본인이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최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자는 게 제일이더라고요. 뭐 부끄럽기도 해서 이거 어디 가면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 키운 절친들이 많이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의외의 공통점이라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상대하기가 이제 워낙 이게 기빨리는 일이라 안 싸우려고 또 화를 안 내려고 좋은 컨디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잘 한다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 잘 들어주는 건데요. 피곤하면 이게 안 되고 이제 말을 끊죠. 그리고 제 얘기만 하게 되고 그래서 집 공부를 잘 봐주고 사이좋게 잘 지낸 중요한 비결이 이 오전잠 아닌가 합니다. 어쨌건 누구나 최대한 아이들을 봐줄 때는 피곤한 상태라면 그걸 스스로 인지하고 더 신경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청소 잠깐 하거나 점심 먹으면서 TV도 보고 뭐 넷플도 보곤 했죠. 그리고 교육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검색해 봤어요. 이제 교육 카페 둘러보기는 사실 하루 종일 이제 핸드폰 들려 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거예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도 봤고, 뭐 이슈가 없어도 그냥 많은 글을 이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뭐 또래 아이들 공부부터 뭐 형 누나들 공부하는 것도 미리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익힌 거죠. 학원을 안 다니니까 놓치는 건 없는지 사실 더 많이 알아봐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저학년에는 이제 놀이터에 일단 앉아 있는 게 일과였죠. 작은 애 때문에 제가 동네 아줌마들 모두 알게 되는 부작용,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었고요. 고학년 이제 올라가서는 이제 간식 먹고 매일 같이 앉아서 우선 이제 영어 리딩 하나를 이제 40분 전후로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수학 풀러 들어가면 저는 이제 설거지나 뭐 이렇게 청소, 뭐 살림을 했습니다. 수학을 이제 처음 풀기 시작할 때는 연산을 같이 보고 같이 앉아 있다가, 그날 할 이제 수학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각자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을 다 풀었다고 가지고 나오면 저는 하던 일 무조건 멈추고, 채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거의 출근하듯이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이렇게 아이와 영어하고 수학도 채점하고 틀린 거 같이 보고 이제 한 거예요. 놀이터에서 이제 낮에 많이 놀거나 예체능 학원에 가면 이 공부를 저녁에 이제 밥 먹고 그대로 했고요. 중등에는 이제 간식 먹고 오후부터 쭉 했는데 고등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입시 공부를 했지만 뭐 사실 넷플도 많이 보고 그림도 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많이 자유로워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끝내면 이제 잠깐 쉬다가 밤에 잠들기 전에는 그날 배운 영어 리딩, 음원을 이제 한참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줬죠. 뭐 듣다가 바로 자기도 했지만 자기 직전에는 또 제가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노래도 불러줬고 잠깐이라도 그때 대화를 했습니다. 초등, 고학년, 뭐 중등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미리 준비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막내는 늘 이제 아기 같아서 고등 올라가서까지도 제가 여러 번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학생인데도 저희가 가끔 귀염둥이라고 부르니까요. 자기 직전에 이렇게 대화라고 하면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이제 제가 들어주고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도 같이 해보고요. 제가 딱 정답을 주진 않았겠지만 도움이 됐을 거예요. 대화하면서 스스로 찾고 같이 웃고 뭐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불을 꺼주고 나왔죠. 사랑해 아들 잘 자 이렇게 하고요. 이 시간이 그날 있었던 힘든 일의 피로를 씻어내고 다음날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 하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사춘기에 이제 심하게 싸운 날도 저를 찾았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시간을 즐겁게 기억하는 아이를 보니까 참 정말 보람이 되는 일이었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한 하려고 했었던 게 그리고 저도 이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아련하기만 합니다. 이제 애들 재우고 이제 이후에는 저는 이제 간단히 치우고 다음날 먹을 아침 확인하고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보통 저는 하루가 아이 학교 시간에 시작되는 느낌으로 한동안은 살았던 것 같아요. 큰애 초등 때부터 작은애 중등 때까지 약 15년 정도를 이 루틴대로 계속 살았나 봐요. 작은애가 이제 고등에 가니까 그때는 정말 해줄 게 없고 그때는 이제 아이 걱정은 많이 하면서도 몸으로는 이제 제 다른 삶이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힘내시라고 요즘 루틴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입시를 다 끝낸 지금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평소에도 저녁 뭐 할까 걱정 안 하고 살고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지냅니다. 요즘은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책도 읽고 글도 쓸 때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 저만 신경 쓰면 되는 내 삶이 됐습니다. 오늘 루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매일 꾸준히 하는 소소한 일들로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것 하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맞이해야 공부도 잘 봐줄 수 있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늘 화내고 찡그리는 엄마를 기억하지 않도록요. 또 잠들기 전에는 공부 이야기보다는 즐거운 이야기나 뭐 인생 이야기를 하시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힘들면 그래도 쉬면서 하시고요. 우울하면 한바탕 울기도 하면서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아이들은 빨리 자라고 입시가 끝나면 관계만 남습니다. 찾고 싶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늘 웃어주시고 이뻐 죽겠는 그 마음도 표현도 많이 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